2022년 11월 6일 이정훈입니다. 국민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태원 참사 사건도 조금씩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만리 뒤끝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구만리 뒤끝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가 있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빈집을 지키기 위해서 2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돼 있다.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인원이었는데 빈집 지키는 데 가 있느라고 참사를 못 막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말장난들인데 이 안기령 상근 부대인 서면 브리핑을 잘 보면요.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인력이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참사 당일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자택에도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이렇게 하면서 200명이 딴 일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툭툭 던지는데 이거는 이태원 참사를 막지 않고 대통령 빈집 지킨 데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툭툭 이렇게 꾸미는 거거든요. 이건 말장난입니다. 요거. 경호처는 이제 발끈했죠. 선동이고 정치공세라고. 대통령 경호와 경비는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란 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만은 그 국민을 대표하는 또 다른 주권자인 대통령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안전은 경찰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지켜주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경호처라고 하는 특수한 기관이 그것도 상당한 무장을 하고 상당한 정보를 나누는 그런 기관이 따라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찰 경호 권력도 붙고 군 경비 병력도 붙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잘못되면은 나라가 끝날 수도 있죠. 참고로 9.11 테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와서 그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 미국의 요인들이 다 대통령 포함해서 다 미 의회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때 자세히 보면 부통령만은 국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가서 연설할 때 거기서 사고가 나면은 미국 국가 지도부가 한 번에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명의 생존자를 남겨놓자 그래서 부통령은 가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항상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한 경비 때문에 이태원 사고가 커서 났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참 곤란하죠. 물론 그렇게 딱 찍어 얘기를 하지는 않고 빙빙 돌려서 하는데 그런 장난을 치는 거죠.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불하지 말라라는 국민청원이 있어서 7일 만에 5만 명이 넘어서가지고 동의한 사람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이제 법에 따라서 자연재난은 물론이고 사회재난 경우에도 대통령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선포했고요. 그에 따라서 1,500만 원 또 2천만 원의 위로금하고 1,500만 원의 장례비가 이미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청원이 들어가 봐야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놀고 싶어서 나가 놀다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용납되지 않는다. 위로를 하는 건 몰라도 그렇진 않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돌아가신 분이 아닌데 무슨 이유로 특별 재난지역 보조금 지원을 하는가. 10월 31일에는 그 전방부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병사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21사단 이기자 부대군요. 폭발물을 뇌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폭발물을 옮기다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큰 부상을 입었는데 보상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국가 유공자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군역 의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물론 뭐 목숨은 잃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과 비교해보면 많은 생각이 들긴 하죠. 네. 이 용산 사건을, 이태원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대통령 경호하느라고, 경비하느라고 못 막았다. 그리고 용산서장이 밥 먹고 1시간 동안 차가 밀린다고 느릿느릿 차 안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현장에 갔다. 그런 지적도 있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야당은 밀어붙이고 국힘당은 일단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자. 있습니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등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를 따져보는 게 국정조사 같은데 국가재난 상황, 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컨트롤 타워가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김건희 여사가 머리에다 수치를 했다라는 뭐 그런 것도 주장도 있어요. 분석도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이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다른 흑채를 발랐는데 흑채의 원재료는 수치라고 하면서 뭐 미신을 믿어 귀신을 쫓기 위해서 수치를 바른 것 아니냐라고 했다는데 미용사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청담동에 있는 미용샵에서는 보편화된 미용법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유포하는 거는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싶은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고 동시에 이 김건희 여사를 망신 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면요. 5공학을 만든 전두환 대통령이 5.18 광주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명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지켜는 보고 있었겠지만, 뭐, 계엄령을 하는 그런 라인에 있지도 않았고. 근데 계속 전두환 그래서 5.18 이후에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5.18은 전두환 책임으로 덮어씌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후에 이뤄진 거고, 그 양반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머리라는 점을 이용해서 계속 전두환을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여사가 똑똑하고 미모가 있으니까 그분이 좀 턱이 뾰족하죠. 그러니까 또 그 무슨 턱이라고 계속 공격했습니다. 대머리와 뭐라고 하면서 계속 인신공격을 하면서 그게 보편화된 말로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많은 공이 있고 한 전두환 대통령을 아주 못난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해버렸죠. 그러면서도 그 전두환 시절에 이런 성과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다 누리고 있어요. 음수사원이라고 물을 먹었을 때는 그 물을 흘려보내준 샘을 생각해야 되는데 샘에다가는 오물을 다 투입해놓고 물만 마시려고 합니다. 이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조차도 아직 한 평의 무덤 자리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면 계속 인신공격을 해서 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지난번에는 누굽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뭔가 지금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윤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는 뭐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한 30%대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윤미향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죠. SNS에다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가 자기가 지웠습니다. 북한이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 쏠 때 그런 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 그 논문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이미 지나갔고 뭐 그런 거 가지고는 그냥 손톱에 티끌된 거 가지고는 그렇게 난리치고 윤미향이 저런 거에서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계속 침소봉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한상열 같은 사람, 박지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아주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물을 흐리고 있죠. 윤미향이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정치 세력에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운동권에서 뒹굴었는데 어찌어찌하다가 YS 때 젊은 피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도입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왕창 들어오면서 지금 정치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들도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가는 기사를 기자들이 최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터넷에 떠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아이디어고 이게 관심 있구나 하고 그쪽으로 기사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루킹처럼 어떤 일을 자꾸 없는 것도 만들어 인터넷에 많이 회자시키면 그쪽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기자가 기사를 만들지 못하고 뺏기는 그런 현상이 나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무속이나 믿고 뭐하고 뭐 어떤 그런 걸 하는 사람으로 몰 수도 있고 대통령을 쫓아내야 되는 식으로 계속 여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대한민국을 스스로 자해하는 행동이 됩니다. 다행인 거는 세월호 때의 경험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경험이 있어서 이게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몇몇 특정 언론들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친구들하고 몇 번 당해봐서 걔네들 묻는 수준, 질문 수준은 압니다. 하나만 계속 물고 늘어지죠. 뭐 다른 설명하면 알아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좀 이렇게 통이 좀 커야 돼요. 다양하게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딱딱 써야 되는데 그냥 어디가 많이 한다고 쓰면은 그거는 기자하지 말아야지. 그건 소문 전달뿐이지. 그렇게 해서 유언비에 휩쓸리면은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죠. 지금 4만 불 가까이 가는 나라에서 이게 뭡니까? 이태원 사건은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대통령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했던 말 중에서 열심히 움직이진 않았다는 말로 자기는 엉덩이 수사관이었다라고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당해보니까 가장 주민하고 국민하고 접촉하는 말단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국가가 안전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처럼 새벽같이 팥주소, 전방, 뭐 어디 동사무소 계속 방문하십시오. 방문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과 한편이 되도록 하십시오.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공무원들이 뛰어야 됩니다. 말단 공무원들이. 이번에 이태원의 파출소 공무원이 막 울면서 가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게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돌아갑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사회질서 유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책임은 져야 됩니다.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경찰, 군인, 소방 이런 공무원들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냥 엉덩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번에 참사가 나고 난 다음에 분향소도 가고 각 종교기관에서 하는 위령제에도 가고 하셨는데 계속 그런 행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국가는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고요. 김건희 여사께서도 결국은 유경수 여사가 모델이겠죠. 그냥 국민들을 아픔을 쓰다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고 희생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면 국민들은 그럼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 모습 직접 국민들을 만나고 공무원을 움직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위기관리 시스템은 자 이번에 뭐 정보보고를 뺐다 누락했다라고 하는데 뭐 사고 날 수 있다는 보고서는요, 정보 보고서는 항상 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쭉 그걸 보면서 정보기관서 정보를 뿌릴 때 자기 도망갈 구멍은 다 남겨놓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현장 경찰들보다는 정보 경찰의 실패죠. 거기서 강하게 임팩트를 해서 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정보가 강하게 올라왔으면 용산서장이든 서울서장이든 본청장이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을 거예요. 맨 똑같이 올라오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경찰도 하나하나 시스템 봐가면서 그걸 바로잡고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번에 뭐 특수본에서 수사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문제인데 어떻게 정통적으로 취재를 못하고 인터넷 따라쓰기를 하느냐. 또 그렇게 삼류 기자들이 쓴 것들이 또 클릭을 많이 받아서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이런 자꾸 문화가 반복되냐 이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뭐 조중동 같은 정통 언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편집장을 할 때 기자들하고 많이 부닥쳤는데 이제 다음 주 아이디어 내라 그러면 대부분 인터넷 보고 써냅니다. 그러면 거기선 이미 결론도 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난 이거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럼 뭘 하냐 그러면 네가 나가서 새로운 거 찾아갖고 와 그럽니다. 어떻게 찾냐 그러면 나가보라는 얘기를 그거 갖고 참 많이 싸워서 인기 없는 편집장이었는데 앉아서 엉덩이 취재하지 말고 발로 취재하십시오. 진짜 기자들 발로 취재하십시오. 인터넷 뺏기기 시작하면은 드루킹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가면요 정말 기석거리 차고 넘칩니다. 그런 보도가 이어지면 바뀝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한 6년, 6개월 지나면서 하나씩 이번에 보니까 얼굴도 좀 빠지고 좀 결연한 모습도 보이고 대통령이 이게 이런 자리구나. 그리고 이제 국민의 안전은 대통령의 책임이란 거를 또 확실하게 아시는 것 같고 이제 안보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네. 참사에 대해서는 많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북한이 우리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건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굴복을 요구해요. 이런 자들을 속아내야 되죠. 이런 자들에게 속지 않고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압박하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윤 대통령도 이제 분명히 아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과거 김지아 시인이 죽음의 구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꾸 그걸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다라는 세력임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인식을 갖고 어차피 다 한 의견이 될 수는 없어요. 한 과반 60% 정도만 같은 의견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자들을 소수로 만들어야 되고 그 자리에 약간 날뛰도록 하는 그런 게 없도록 하려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좀 안전한 사회가 돼야만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경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잘 사는 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 부정부패 세력 어떤 뭐 이런 세력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김지아 시인이 죽음의 구판을 집어쳐라 그랬는데 그 글을 혹시 찾아서 다시 보시면서 이태원 참사 사건을 보고 세월호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진한 점이 뭔지를 고쳐가면서 이제 진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는 김정은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